안녕하세요. 애니를 사랑하는 애니맘입니다. 모두들 잘 지내셨나요? 벌써 여러분과 만난 지 7번째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볼게요. 오늘은 만화를 그릴 때 사용하는 만화 용지에 직접 그려보려고 해요. 잉크와 쥐펜도 준비했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캔디 이야기와 에필로그를 통해 일본 만화와 한국 만화의 발전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오늘은 캔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에필로그에서는 만화가가 성공하는 시대가 된 이유, 웹툰이 미술을 이긴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말이지요. 하지만 인생은 때때로 그런 절망의 순간 바로 뒤에서 전혀 다른 길을 준비해 두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캔디도 바로 그런 순간을 맞이하지요. 도둑 누명을 쓰고 멕시코 농장으로 쫓겨나던 어린 소녀. 그런데 바로 그날 캔디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캔디 이야기 속 가장 놀라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야기해 줄게요. 지난 이야기에서 이라이자와 닐의 계략에 의해 도둑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멕시코로 쫓겨난 캔디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허무하게 캔디를 떠나보낸 안소니와 스테야, 아치는 쓸쓸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드로의 큰할머니는 이제부터 이라이자와 닐과 함께 공부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라이자는 이제 방해꾼이 없어졌으니 안소니가 자신을 바라봐 줄 거라 생각했지만 안소니는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대의 자동차가 저택으로 들어오지요. 안소니와 스테야, 아치는 그 자동차가 윌리엄 할아버지의 차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창밖을 바라보던 안소니가 갑자기 소리칩니다. 캔디다! 캔디가 타고 있어! 모두 놀라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때 자동차 문이 열리고 예쁜 드레스를 입은 캔디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립니다. 캔디는 외쳤어요. 믿을 수 없어. 나 아드레이가의 양녀가 되었어. 윌리엄 할아버지께서 나를 양녀로 삼아 주셨어. 안소니와 스테야, 아치가 캔디를 반갑게 안아주었습니다. 사실 세 사람은 윌리엄 할아버지께 캔디를 양녀로 삼아달라는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라이자와 닐은 기절할 듯이 놀라 에드로의 큰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집사 조르주가 가져온 윌리엄 할아버지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안소니, 아리스테아, 아치볼트의 희망도 있으니 라건가의 하녀 견습생 캔디스 화이트 양을 아드레이가의 양녀로 삼겠다. 이 편지 앞에서 에드로이 할머니도 거역할 수 없었지요. 아드레이가의 양녀가 된 캔디는 꿈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친척들은 여전히 캔디를 반기지 않았지만 항상 곁에 있는 안소니, 스테야, 아치 덕분에 캔디는 즐겁게 지낼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캔디는 점점 더 아름다워졌고 새 소년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특히 안소니는 캔디를 볼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캔디가 아드레이가에 잘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며 안소니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캔디가 모두가 부러워할 훌륭한 숙녀가 되고 그때는
자신과 미래를 함께하게 되길 바랬습니다. 어느 날 안소니의 장미 정원을 거닐던 캔디는 안소니를 만나게 됩니다. 캔디가 말합니다. 스위트 캔디 장미를 싣고 가는 마차에 두고 왔어. 안소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 정원에 핀 장미가 전부 스위트 캔디야. 그리고 이 장미들은 모두 내 거야.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는 캔디의 목에 목걸이로 만들어 걸고 있는 가문을 상징하는 휘장이 반짝거렸습니다. 그 휘장에 대해 묻자 캔디는 6살 때 만났던 왕자님이 떨어뜨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안소니는 놀랍니다. 그 휘장은 아드레이 집안 남자들만 가지는 거야. 그리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내가 그 왕자님을 닮아서 나를? 아니면 아직도 그 왕자님을 잊지 못하는 거야? 안소니의 질투가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캔디는 얼굴을 붉히며 말합니다. 안소니니까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부끄러워 도망치듯 달아납니다. 안소니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드레이가의 여우사냥 축제가 다가옵니다. 아드레이 가문의 친척 수백 명이 모이는 큰 행사이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드레이가의 새로운 양녀가 된 캔디가 모든 친척들에게 공식적으로 소개될 예정이었어요. 드디어 여우사냥 축제가 열리는 뿔나팔 소리와 함께 축제가 시작되었고 캔디는 안소니, 스테아, 아치오와 함께 말을 타고 멋지게 등장합니다. 오늘 캔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재밌으셨나요? 도둑 누명을 쓰고 멕시코로 쫓겨났던 소녀가 하루 만에 아드레이 가문의 양녀가 되었어요. 이렇게 인생은 때때로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캔디에게 찾아온 행복은 또 다른 사건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드레이가의 큰 행사인 여우사냥 축제에서 캔디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야기해 줄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필로그.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인생을 바꾼다 라는 주제로 만화가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만화와 미술의 차이를 아시나요? 왜 만화는 미술보다 낮게 평가되었을까요? 만화는 한때 무시받았었어요. 그 이유는 예술 대 오락이라는 인식의 차이였어요. 즉 미술은 고급 예술이었고 만화는 아이들이 보는 오락이라고 여겨졌지요. 또한 공부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만화가 예술이 아니라 오락으로 취급했던 것이지요. 또한 만화는 잡지 연재로 빠르게 제작되고 대량 소비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돈 벌려고 만드는 것이라는 편견도 따라붙었습니다. 반면 미술은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요. 이러한 차이로 인해 만화는 상업적인 것, 미술은 예술적인 것이라는 프레임이 생겨났습니다. 만화는 단순한 그림이다. 미술은 사실적이고 정교하다라는 인식의 차이를 만들게 된 것이지요. 사람들은 단순한 것은 쉽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쉬운 것은 낮은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알다시피 만화는 연출, 스토리까지 포함된 고난이도 작업이라는 것을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과거에 만화는 불량문화 취급받았고 특히나 한국에서는 규제와 검열을 많이 받아 자연스럽게 직업 자체가 낮게 평가되었지요.
대중적인 콘텐츠일수록 오래 저평가된다는 말처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웹툰은 글로벌 산업이 되었고 영화와 드라마의 원작이 되며 작가들의 수입도 크게 상승하고 있어요. 이제 만화는 산업이자 예술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만화가 가벼운 오락으로 시작되었기에 저평가됐지만 지금은 강력한 콘텐츠가 되고 있어요. 결론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지금은 하나의 이야기가 수십억의 가치를 만들고 웹툰이 드라마가 되고 영화가 되고 게임으로 확장되지요. 이제 만화는 단순한 그림 작가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창작자가 된 것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그리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만드느냐가 된 것이에요. 시대가 바뀌어 스마트폰의 등장은 웹툰 플랫폼의 확산을 불러왔고 이제 작가들은 출판사를 거치지 않아도 자신의 작품을 바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순간 만화는 더 이상 작은 시장이 아니게 됩니다. 만화가가 성공하는 시대가 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야기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힘든 현실 속에서 버티며 하루를 보내고 있지요. 하지만 한 편의 이야기처럼 인생도 언제든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캔디가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이야기도 만들어 가도록 해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